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여전한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세 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을 밟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4.75에서 5%인 미국 기준금리는 5에서 5.2%로 올랐습니다. 이번 인상까지 합해 연준이 작년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날 금리 인상은 FOM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5.25%까지 오르면서 한국과의 금리차도 최고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도 우려됩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의 1분기에 완만한 속도로 확대됐다면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 상황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의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상당히 주의하고 있다고 금리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은행 파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앞서 연준은 작년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유지한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후 애틀랜타 도심의 한 병원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용의자는 도주 중이라고 애틀랜타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애틀랜타 노스사이드 미드타운 의료센터에서 용의자 디온 패터슨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총기로 무장한 상태이며 위험함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 직후 시민들에게 실내 대피령을 내려 한때 애틀랜타 도심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병원 환자들은 즉시 인근 호텔로 대피했으며 애틀랜타 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교내에 머물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3시경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현장인 병원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도난당했으며 1시간 후 인근 캅 카운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도주 중인 용의자를 추격 중이며 시민단체 크라임 스토퍼는 용의자에게 $1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2023년 미 전역의 도시가 총기 폭력과 대량 총격 사건으로 황폐해진 가운데 발생해 충격을 더해줍니다. 미국이 이르면 내달리를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백악관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라고 재차 못을 박았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정부 시절에도 부채 한도가 3번이나 증액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를 제때 늘려주지 않으면 재무부의 자금 차입이 중단돼 미국은 부채 상환을 할 수 없는 디폴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4대 지도자 회동을 제안, 오는 9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메카시 하원의장, 그리고 하킴 제프리슨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백악관에 모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AP통신은 이 회동은 경제 재앙 가능성을 피하려는 협상을 위한 첫걸음이지만 갈 길은 멀다라며 지도자들이 현재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회의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와 지출 예산으로 무엇을 할지에 관해 별도의 대화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부채 한도는 이전처럼 조건 없이 상향 조정하고 공화당이 문제 삼는 정부 지출 조정은 따로 논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이 팬데믹 이전으로 환원되면서 그동안 혜택을 누리던 가입자들이 걸러질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만 약 5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이번 갱신 신청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변경이 생기므로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재신청 날짜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가입자 중에서 계속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우편으로 재신청 통지를 받고 있으며 신청 마감은 6월 1일입니다.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커버리지를 잃게 됩니다. 재신청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abe.illinois.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갱신 마감 날짜도 아울러 확인해야 합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신 7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일 오클라호마주의 헨리에타라는 시골 마을에서 경찰이 실종된 10대 소녀 2명을 찾다가 시신 총 7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됐던 브리트니 브로워와 아이비 웹스터 시신과 함께 이들과 같이 여행 중이던 성범죄자 제시 맥패든의 사체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들은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나머지 4구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으나 실종 신고된 2 소녀의 신원 확인을 위해 부검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패드는 2017년 성매매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가해자를 제외한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대규모 살상 사건은 19건 발생했으며 총 9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통계에 이번 오클라호마 사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뉴질랜드 항공사가 세계 최초로 이코노미석의 침대 칸을 마련합니다. 장거리 비행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포스트는 뉴질랜드 국적항공사 에어 뉴질랜드가 오는 2024년 9월 이코노미 이용객을 위해 침대 칸을 마련한 비행기를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늘 위 둥지를 뜻하는 스카이네스트로 불리는 이 침대 칸은 폭 58cm, 길이 200cm 크기를 가진 3층 침대 구조를 갖췄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내년에 도입할 보잉 787-9 드림라이너 8대에서 이코노미 좌석 5개를 치우고 총 6개의 스카이네스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400에서 5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그 포란 에어 뉴질랜드 CEO는 수면 캡슐이 이코노미 여행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승객들이 푹 쉬면서 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소속으로 DMZ에서 8년간 근무한 미 해군 퇴역 장교 데니얼 에드워드 맥셰인 전 소령의 판문점 생활이 최근 뉴욕타임즈에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근무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만났을 때를 가장 어색했던 순간으로 뽑았습니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로 김여정이 판문점을 찾았는데 회의 장소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웃으며 팔을 가볍게 만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판문점에 근무하던 군인들이 김여정이 여자친구냐며 자신을 놀리기도 했다고 맥셰인 전 소령은 회고했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문점에 근무, 시시각각 변하는 남북관계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2019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을 현장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또 DMZ에는 지뢰 200만 개가 흩뿌려져 있어 문화적 충격을 겪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업무 중 하나는 직통전화로 북한 측에 전화를 걸어 풀 깎는 작업 중이니 오인해서 쏘지 말라는 식의 일상적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미국 과자 도리토스와 한국의 초코파이를 좋아했다고 맥셰인 전 소령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2015년 DMZ를 순찰하던 육군 2명이 북한 목함 지뢰에 중상을 입었을 때와 2017년 북한 병사가 총격을 뚫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했을 때는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판문점 주변의 기류도 얼어붙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퇴역 예정이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며 이뤄진 깜짝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일정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평택 미군 기지에서 다친 미군 병사에게 기타를 가르치는 그는
DMZ에서 목격한 남북한 대탕트가 너무나도 짧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맥시앤 소령이 남북이 판문점에 공동으로 심은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언급하며 이 나무가 죽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바다 온도가 한 달 넘게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디언지는 미국 국립해양대기국 NOAA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해수면의 평균 온도는 섭씨 21.1도로 역대 가장 더웠던 2016년 3월의 최고 기록 섭씨 21도를 뛰어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바다 온도는 3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1981년 위상 및 부표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가디언 일간지는 기후과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맘때 장기간 평균치를 웃도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미지의 영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급격한 수온 상승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후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2021년의 기상이변이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어 잦은 기상이변과 기록적인 기온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더워져 팽창하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극지의 만년설 해빙도 가속화됩니다. 해양 생태계에도 치명적입니다. 바다는 최근 수십 년간 인간이 대기 중에 배출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후위기에 있어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온이 상승하면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져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